네, YTN 라디오 이재현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이어갑니다. 이번에는 한 주간의 스포츠 소식 종합해 드립니다. 주간 스포츠. 오늘도 뜨거운 스포츠 뉴스 전해주실 이유미 스포츠 전문 작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축구 얘기부터 해야 되겠네요. 축구 팬들이 참 이 한일전 제가 뭐 이기면 되죠 그랬는데 이게 완패했네요. 한일전이 의미가 좀 남다르죠. 그래서 한일전이라는 건 뭐 연날리기를 해도 이겨야 된다. 가위바위보도 한일전 네. 재밌다.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우리에게 한일전은 좀 각별하게 다가오고 특히 축구는 더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한일전 완패가 더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벤투 감독의 고집도 뭐 감독의 선택이자 지도 스타일이라고 저도 생각했었고 그런 것들을 응원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한일전을 보고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동아시안컵 축구대회에서 4회 연속 우승을 노렸고 사실 이제 한일전에서 비기기만 해도 그 4회 연속 우승이 가능했던 상태였는데 0대 3으로 완패를 했거든요. 네. 홈팀 일본의 강한 압박에 밀려서 전반에 유효 슈팅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후반 들어서 수비 불안 속에 와르르 무너졌고 후반 4분, 후반 18분 그리고 그 또 9분 뒤에 곧바로 일본의 완벽한 패스 플레이에 정말 농락당했다는 표현을 들을 정도로 네. 골을 허용하면서 결국 3대 0으로 졌는데요. 손흥민, 황의조, 김민재 등 유로파 선수들이 대거 빠졌다고는 하지만 대표팀은 지난해 3월에도 요코하마에서 또다시 이렇게 일본에 참패를 당한 적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또 3대 0으로 졌기 때문에 큰 실망감을 안겼고요. 게다가 벤투 감독의 인터뷰도 좀 논란이 됐습니다. 일명 네. 유체 이탈 화법 이런 말을 쓰던데요. 경기 후에 이제 기자회견을 보통 하거든요. 네, 여기서 실수가 많았다. 이런 경기에서 실수하면 대가를 치러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근데 보통 이렇게 경기에 졌을 때는 뭐 본인은 설사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이건 감독의 잘못이다. 선수들은 열심히 뛰어줬고 하지만 내가 이러이런 부분이 부족했다. 다음에는 이런 것을 보완하겠다. 이렇게 나와야 하는 게 정상인데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근데 이제 축구협회는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벤투 감독의 영어가 좀 능숙하지 않아서 생긴 오해다. 이런 해명을 했지만 어쨌든 팬들은 이미 경기력에 실망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벤투 감독의 이런 인터뷰는 더 큰 상처만 주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벤투 감독이 너무 이 본심을 솔직하게 얘기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독은 선수들의 사기도 생각을 해야 되는 위치인데 그랬다면 더 문제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참 이거. 네. 근데 뭐 경기를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해외파 선수들이 경기에 나오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뭐 그런 부분을 위안으로 삼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네. 하신 분들 계실 텐데 그건 일본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일본도 마찬가지라면서요. 예, 서로 핵심 전력인 유로파를 제외한 가운데 한일전이 치러져서 사실은 양 팀은 둘 다 월드컵을 가기 때문에 플랜 B 베스트 11을 가지고 어쩌면 월드컵 모의고사를 한번 치러보겠다는 뜻으로 임한 경기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축구 팬들도 이런 걸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럼 벤투 감독이 이런 플랜 B 해외파가 다 빠진 상태에서 어떤 플랜 B를 가동할 것인가에 중점을 두고 보는 경기였고 사실 이 경기는 또 황인범 선수가 뛰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황민호 선수가 이제 그리스 올림피아코스로 이적을 하는 오늘 결정이 났는데 그런 그 메디컬 테스트라든지 이런 이적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표팀에서 바로 이탈을 했기 때문에 황인범 선수가 좀 경기 조율을 해주던 이 선수가 빠졌기 때문에 물론 어려운 경기를 펼쳤다고는 볼 수가 있겠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3골이나 허용하면서 좀 허술한 수비 대응은 물론이고요. 백업 플랜 부재, 완성도 떨어진 후방 빌드업, 유연하지 못한 전술 대처 뭐 여러 가지 단어들을 붙여가면서 문제점을 노출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경기인데 게다가 뭐 유럽파 하면 사실은 유럽파 비중이 일본이 우리보다 더 큽니다. 근데 일본은 딱 20대 초반 선수를 주축으로 딱 플랜 B를 생각하고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아주 빠르고 견고하게 우리나라 선수를 계속 압박하면서 득점을 성공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선수나 벤투 감독이 많이 느꼈어야 되는 경기였다는 생각이 들고 결국에는 이제 또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큰 변화 없이 뽑는 선수만 뽑느냐. 이게 자충수가 된 것은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이제 벤투에게 남은 시간이 4개월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11월 21일에 이제 개막을 하기 때문에 단 4개월, 3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제 9월에 2번의 평가전이 있는데요. 이게 월드컵 전 마지막 경기가 될 겁니다. 남은 기간에 과연
벤토가 좀 확실하게 달라진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 이건 저는 좀 미지수라는 생각이 계속 들고 있고 이렇게 벤투 감독을 못 믿는 이제 축구 팬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긍정적인 시선보다는 네. 부정적인 시선을 보는 건 좋은 일은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쉽게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뭐 경기가 있을 때마다 하여튼 뭐 벤투 감독에 대해서는 계속 논란이 조금씩은 하여튼 생겨요. 네. 너무 좀 본인의 고집이 확실한데 이게 정말 긍정적으로 흐르고 그 결과가 좋으면 확실히 장점이 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플랜 B, A가 완전히 다르고 이 그 베스트 11과 그 나머지의 전력이 이렇게 차이가 나버리면 사실 월드컵 같은 경기에서는 조별리그는 어떻게 치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위로 갈수록 16강, 8강은 어렵고 변수가 하나 생기면 예를 들면 손흥민 선수가 부상이라든지 피곤한 그렇죠. 문제로 쉬어야 되는 상황이 오면 대처 능력이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이 부분은 충분히 비판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봅니다. 경기가 아쉬웠기 때문에 더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수비수 김민재 선수 더 떠올려졌었는데 이 선수가 더 큰 리그로 이적을 하는 거죠? 네, 김민재 선수가 이제 예전에는 터키라고 했고 지금은 트르키예라고 하죠. 트르키예. 네, 트르키예 리그 페네르바체에서 뛰었었는데 이탈리아 리그 명문 나폴리로 이적을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유럽 리그 빅4 이러면 꼭 이탈리아가 그 안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더 큰 리그로 갔다고 볼 수가 있고 계약 기간은 사실 이 계약 기간이나 뭐 연봉 이런 걸 정확하게 밝히지는 않아요. 보통 구단들이. 그런데 이제 전해지는 소식으로는 계약 기간 5년에 연봉은 33억 원으로 알려져 있고 이적료 2천만 유로 우리 돈으로 260억 원이 되는데 이게 손흥민 선수에 의해서 한국 선수로는 두 번째 최고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은 이적료도 중요한데 선수의 계약직권에 또 중요한 게 바이아웃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선수와 구단이 특정 금액을 정해놓고 해당 금액 이상을 내겠다는 구단이 있으면 이적 협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적료와 이 바이아웃의 금액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이 선수의 몸값이 정해지는데 예를 들면 이제 나폴리가 이전 소속팀 페네르바체 낸 금액이 261억 원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번에 나폴리랑 계약할 때는 바이아웃 조항에 4,500만 유로 598억 원을 조항을 넣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1년 사이에 김민재 선수의 몸값이 2배 이상 상승한 셈이고 이제 다음에 김민재 선수를 데려갈 팀은 무조건 600억 원 정도 이적료를 내야만 데려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그 김민재 선수 위치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느끼실 수 있을 텐데 김민재 선수가 이제 첫 훈련 소화하고요. 동료들 앞에서 강남 스타일을 부르면서 말춤까지 추면서 좀 친해지려고 썼다는 그런 소식이 영상도 지금 떠돌고 있는데요. 어쨌든 새로운 팀 분위기에 빠르게 적응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금 프리시즌 경기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나폴리가 예정된 경기가 마요르카 스페인 리그 팀인데 여기 이강인 선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빠르면 이제 프리시즌에서 코리안 더비가 이루어질 수도 있겠고 또 나폴리가 다음 시즌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해 있습니다. 근데 토트넘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음 시즌 챔피언스 리그에선 어쩌면 손흥민 대 김민재 코리안 더비가 성사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기대가 됩니다. 자, 프로야구에서는 이정우 선수가 또 하나의 대기록을 세웠죠? 네, 아버지 이종범 감독의 최소 경기, 또 국민타자 이승엽 위원의 최연소 통산 첫 안타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어제 이제 이정우 선수가 KT전 3회 KT 선발 벤자민의 변화구를 끌어당겨서 1, 2루간을 빠져나간 안타를 만들었는데요. 이게 만 23세 11개월의 나이로 데뷔 후 749경기 만에 터뜨린 통산 1000번째 안타였거든요. 이래서 기록을 따져보니까 아버지 이종범 감독의 779경기 종전 최소 경기 1000안타 기록 그리고 국민타자 이승엽의 종전 최연소 1000안타 기록을 모두 다 갈아치우는 그런 기록이 됐습니다. 이정우 선수가 또 6회 중전안타를 추가하면서 후반기 6경기 연속 멀티히트를 기록하고 있고 시즌 타율이 3할 4푼 4리인데요. 지금 타율 1위에 올라 있습니다. 근데 타율 순위를 보면 4위에 은퇴를 앞둔 이대호 선수가 올라 있거든요. 이대호 선수가 이번 주부터 은퇴 투어를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은퇴 투어를 하면 상대방 팀이 이제 이대호 선수에게 좀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하나 준비해서 그 기념을 하는 그런 행사를 하는데 두산에서는 좌우명이 새겨진 항아리를 뭐 선물로 줬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기에서 7회 2타점 2루타 터뜨리면서 팀의 유일한 적시타를 기록했는데 그래서 롯데 팬들은 열광하고 있지만
지금 롯데는 이대호 선수만 잘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대호의 첫 은퇴 투어 경기 롯데가 6연패 빠지는 네. 그런 기록이 지금 세워졌고 오늘부터 삼성과의 역시 원정 3연전을 치르는데 조금 전에 시작했는데 여기서는 연패를 탈출을 하길 이대호 선수를 위해서도 좀 응원을 하게 되는 그런 마음입니다. 예. 프로야구 팬들 뭐 이번 주말에 뭐 볼만한 경기가 많이 있으니까 예, 많이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골프 얘기해 보죠. 골프의 5구 플레이, 5구 잘못된 공을 쳤다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근데 이 5구 플레이 논란이 지금 일어났는데 이 5구 플레이 장본인이 300야드가 넘는 비거리와 스타성으로 요즘 가장 핫한 선수 윤이나 선수여서 네. 더 눈길을 모았습니다. 말씀하셨듯이 5구 플레이라는 건 경기 도중에 자신이 사용하는 볼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브랜드 똑같은 볼을 사용해야만 해요. 또 선수들은. 자기 공을 계속 쳐야죠. 네, 계속 예. 쳐야 됩니다. 예. 근데 경기 도중에 자신이 사용하는 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공으로 플레이를 했을 때 이걸 말하는데 이제 바로 밝히면 그냥 벌타 2벌타를 받는 걸로 끝나요. 근데 이걸 밝히지 않고 그린을 떠났을 때는 실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윤희라 선수가 한 달이 지나서야 밝히면서 벌타로 끝낼 일이 지금 선수 생명까지 이를 상황까지 간 겁니다. 네. 경기는 지난 16일 한국여자 오픈이었는데요. 대회 첫날 15번 홀에서 저도 이 장면을 TV 중으로 봤는데 예. 티샷이 우측으로 밀려서 공을 막 쳤던 중에 저기 있다 누가 알려줬나 봐요. 그러니까 본인의 공인 줄 알고 플레이를 진행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본인이 그렇게 밝히면서 처음 겪는 상황이라 이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순간 판단이 서지 않아서 결국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플레이를 이어갔다. 아마 이거 그린에서는 본인이 본인 공이 아니라는 걸 느꼈을 것 같아요. 근데 좀 당황했겠죠. 그런데 거기서 그냥 제 공이 잘못 쳤습니다 했으면 투벌타로 그냥 끝나는 문제였는데 네. 이걸 이제 본인 나름대로 판단을 못 내리고 그린을 떠났고 경기가 끝나서도 이걸 밝히지 않은 거예요. 한참 지나서 네. 이제 그리고 인정한 한 거죠. 달 후에 지나서 예. 이메일로 본인이 자진 신고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일단 협회는 이 대회 성적은 실격 처리를 지금 해놓은 상태고 이후에 이제 스포츠 공정위원회를 소집해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인데 관련 사안을 자진 신고했다고 해도 한 달이 넘게 좀 숨겨왔던 셈이 됐고요. 그렇죠. 또 골프의 품위를 손상시켰다. 뭐 이런 점에서 중징계를 피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 윤희아 선수 측은 뭐 대회 출전 장점 중단을 이미 선언한 상태긴 하거든요. 근데 게다가 이 대회 이후에 윤희아 선수가 우승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박탈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그 5구 플레이와는 관계 없는 대회에서 네, 우승한 거잖아요. 그 전 대회가 아니고 예. 다음 대회 정도에 우승을 했거든요. 참. 그러니까 좀 판단이 어려운데 한편에서는 아직 어리고 예. 이제 장래가 촉망되는 실력자인데다가 자진 신고도 했으니까 징계는 조금 완화해주자 이런 이야기도 있기는 합니다. 예. 근데 그 오그 플레이 했다는 것 자체도 좀 문제지만 바로 인정을 해야 된다는 그렇죠. 점. 예. 그리고 이게 한 달여 만에 밝혀졌다는 점. 그리고 아마 주변 사람들은 이걸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많다는 점. 여러 그런 가지 얘기 많이 때문에. 나오더라고요. 네. 예. 그리고 골프는 심판이 없는 종목이에요. 본인이 심판이자 선수고 같은 동반자가 심판이자 네. 동료예요. 예. 그런 그 골프의 정신을 훼손시켰다는 게 좀 큰 거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중징계는 피하기 어렵지 않을까 그런 예.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쉬움이 많이 남는 그런 네. 소식입니다. 자, 이유미 스포츠 전문 작가와 함께 한 주간 스포츠 소식 종합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